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전. 2023년 4월 20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 누명을 사실상 벗었습니다. 이날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김만배가 법정 출석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고 검찰에게는 유리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들은 대부분 김만배가 말했다,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였습니다. 왜? 대장동의 대장은 김만배이니까. 그래서 김만배가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지, 법정 증언을 하는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20일 열렸던 재판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 종료 직전 김만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욕심을 많이 내면서 허언을 많이 했고 논리를 구체적으로 만드느라 사람을 이용한 부분도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말한 허언 또는 만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허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자신의 허언들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겁니다. 자신의 허언 때문에 진실이 왜곡됐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 그래서 오해하고 오해받은 사람들,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번 재판에서 과거 자신의 허언들을 김만배가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이다. 그러면 김만배가 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바로 잡았는지, 최종 정리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나다 라고 재차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의 반은 네 거라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자, 이것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유동규 내 몫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025년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로 발전됐는데, 그것은 최초 내가 만든 논리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동규가 처음에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 네 거라고 얘기해 주라 라고 하니까 본인도 만배영이 주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는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유동규의 몫이 700억에서 428억으로 결과적으로 300억이 가까이 줄었는데 유동규가 화낸 적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700억에서 400억으로 줄어들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본인 것이 아니니까 화낼 일도 없고 금액도 줄어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불만이 없었다. 유동규가 처음에는 기대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2020년 10월 이후에는 정말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다. 자, 이 김만배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유동규의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논란 초기 검찰 친문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동규가 말합니다. 김만배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만배가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김만배가 진짜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김만배한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검사가 피의자는 처음에 농담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진담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자 유동규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저도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김만배 씨가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만배의 법정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유동규가 앞서 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유동규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문정부 시절에는 거짓말 하다가 윤정부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결국 김만배가 만든 논리에서 출발한 검찰의 428억 약정설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김만배의 이 법정 증언을 뛰어넘을 진술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428억 약정설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이재명이든 이재명 측근이든 돈 받은 거 안 나오면 작살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언론들의 김만배 기사를 보면 재판부가 김만배의 진술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부의 지적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다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 홍위병 역할을 했던 거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든 이재명 측근이든 돈 받은 거 안 나오면 언론 또한 작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김만배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만배는 작년 구치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유동규와 남욱을 마주쳤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는 유동규와 남욱의 요구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동규와 남욱이 김만배한테 다가와 우리 말 맞추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는 김만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욱과 정민용이 자기 살려고 나를 떠밀고 있다. 저도 힘들어요. 대장이 나서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대장은 김만배를 말하죠. 그리고 남욱 또한 김만배한테 여러 차례 말을 맞추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위례 사건으로 죽게 생겨서 유동규를 통해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내가 진술했으니 동규 형도 못 견딜 것이라며 형도 진술 좀 맞춰달라. 김만배 형이 진술 좀 맞춰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나 정진상에게 돈 준 것 있으면 검찰에 얘기해달라. 동생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형이 좀 진술 좀 맞춰달라. 이렇게 남욱은 김만배에게 여러 차례 말을 맞추자고 종용을 해왔고 어느 때는 자신의 손으로 목을 치는 신용을 하며 나 죽어요 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고 김만배는 증언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 죽는다 살려달라. 여기에 검사가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 돈 준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김만배는 여기에 돈 준 적이 없으니 없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러니까 남욱이 김용 정진상을 끌어들여 진술하고 있으니 맞춰달라고 얘기했다고 김만배는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치감 등에서 공범이자 주요 사건의 구속 피고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한 것이 이례적이다 라고 하면서 김만배 씨가 들었고 말했다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김만배는 이재명 측에게 돈 준 적 없다. 유동규와 남욱은 이재명 측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말했었다. 그들이 함께 거짓말하자 말 맞추기를 하자고 말했다. 자, 이거 뭐 결정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와 남욱의 말이 바뀌었는데 그건 문정부가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가 윤정부에서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문정부에서 진실을 얘기했다가 윤정부에서 감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2021년 10월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직후 나왔던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혀. 그 남욱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의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조작하고 그들과 형량 거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박스에 담아서 1억 원 줬네 8억 원 줬네 다 개소리란 얘기예요. 검찰이 해체되는 소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김만배의 법정 증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증도 없고 진술만 있는데 나머지 진술들은 김만배가 말했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김만배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김만배의 진술은 일관되어 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동규가 이재명 모르게 절대 모르게 돈 달라고 했다는 등의 진술들과 지금의 법정 진술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만배는 과거 유동규가 말했던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고 최근 정영학이 법정 증언한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해 왔는데 김만배가 거절했다고 들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 헌 또는 만든 논리였다고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도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정에서 실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누명을 벗었다. 누명을 씌운 자들은 긴장해라. 역사는 너희들을 단죄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